여러분은 영어를 왜 배우고 싶으세요? 취업, 승진, 실질적인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특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영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덕분에 삶의 이유와 에너지를 다시 찾았어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영어를 자격증이나 회사 등의 특정 목적 때문에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내 삶의 활력이 되는 그 배움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영어로 상대와 소통하고 여행 가서 가이드 없이 혹은 내 자식들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전에 받아왔던 주입식 교육이 막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분명 내가 영어 공부는 오래 했지만 말 한마디 못한다면 영어 교육의 최대 피해자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꼭 제대로 된 방법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늦게 시작할수록 영어를 배울 땐 반드시 주입식 교육의 습관을 지우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우는지, 그렇다면 뭘로 시작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모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5060 세대가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영어 말하기가 목적이라면 그동안 내가 받아온 그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입식 교육은 시험을 위해서 특화된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영어와는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영어를 계속 배워도 말이 안 나올까? 왜 단어는 외웠는데 듣기만 하면 못 알아들을까? 왜 말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릴까? 생각한 적 없으셨나요? 방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영어가 들리고 나오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영어를 지식으로만 습득했지 언어로서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이런 방식은 뇌의 지식은 쌓이지만 입과 귀는 전혀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전 방식과 정반대로 접근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주입식 습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뜻만 외운다. 두 번째, 듣기는 해석하는 데 집중한다. 세 번째, 말하기는 책의 예문만 보고 암기를 한다. 결과는요, 시험은 볼 수 있는데 막상 내가 외운 단어가 귀로는 안 들리고 내가 외운 표현이 입으로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단어를 분명 열심히 외웠는데 외국인이 그 단어를 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발음대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를 할 땐 그 소리가 들리지도 심지어 내가 말해도 상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휘 습득 전문가인 폴 네이션 교수는 단어를 습득하려면 최소 6회에서 10회 이상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되어야 하며 청각, 시각, 사용 경험이 함께할 때 장기 기억에 남는다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단어는 소리 포함해서 오감으로 익혀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어장을 펴고 단어를 보고 뜻을 보고 암기하는 형태였죠. 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단어를 입체적으로 익혀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단어 hungry라는 것을 외울 때 그냥 배고프는 hungry가 아니라 I'm hungry 라는 이 문장을 두고 소리를 듣고 입으로 따라 말하고 진짜 배고플 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혹은 감정을 이입해서 배고픈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말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단어를 배운다라는 게 단어의 뜻을 외운다라는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단어의 쓰임을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헝그리라는 단어의 철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철자보다는 소리를 정확하게 외워야 합니다.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내 발음이 아니라 원어민의 소리를 외우세요. 그리고 배고프다라는 느낌과 소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배고플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익혀둔 소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운 단어를 내가 애써 끄집어내지 않아도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어는 몸으로 느껴야 내 것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응용하거나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어를 몸으로 익히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듣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듣자마자 바로 한글로 해석하고 시험은 정답을 고르고 틀리면 감점되고 영어 소리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결국에 영어 소리는 우리 뇌에게 있어서 분석해야 하는 신호로 각인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듣는 훈련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리 자체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훈련되지 못한 거죠. 일단 영어가 들리면 내가 자동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굴러가고 자연스럽게 귀가 닫힙니다. 따라서 듣기를 할 땐 해석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지만 내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내려놔지지는 않죠.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뜻 모른 채 듣기 훈련입니다. 의미 파악은 나중에 하고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 소리처럼 가볍게 듣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같은 문장을 20번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들리는 순간의 길이를 늘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don't know if I made the right decision, but at that moment, it felt like the only thing I could do to protect both myself and the people I care about decision. 영상을 선택해서 딱 1분까지만 듣습니다.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요. 그리고 들리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처음엔 I don't know까지만 들리고 그 다음에는 I don't know if I made,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문장,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소리가 길게 들려요. 한 번에 어디까지가 들리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의미보다 이 소리를 적기 위해서 소리 자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들리는 순간의 길이를 점점 늘려가는 훈련을 하면서 소리의 귀를 여는 훈련을 해보세요. 의미를 몰라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점점 귀가 그 소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의미는 모르는데 그 소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딱 소리를 익숙하게 한다, 듣기의 목적을 주세요. 의미는 익숙해진 다음에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단어를 소리로 익히게 되잖아요. 그럼 듣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을 때 익힌 단어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단어의 단위를 키워서 덩어리 단위로 익히게 되면 일부러 의미를 연결하지 않아도 듣기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할 때 문법 다 익혀서 정확하게 해야지 라는 강박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멋진 발음으로 해야지 라는 것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제임스 어셔는 언어를 습득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행동과 말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만 통하면 그 자체로 말하기 능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죠. 이걸 해결하려면 일상에서 혼잣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회화책을 딱 펴서 거기서 한 줄을 외워서 이야기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이야기, 그걸 내뱉어 보는 거예요. 영어로. 예로 들어서 와, 오늘 진짜 피곤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순간 바로 뱉어봅니다. tired? 일단 틀려도 아는 것만 뱉어보세요. 내가 피곤한 거니까 I tired?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뱉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을 번역기나 AI 다 상관없어요. 오늘 진짜 피곤하다를 검색해보면 I'm really tired today. 그러면 발음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하듯이 따라 말해봅니다. 와, 하나 했으니까 다음 거 해야지 라기보다는요, 처음엔 딱 하루에 한 문장만 해보세요. 대신에 그 하루 한 문장 익힌 걸 그날 어떻게든 활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가족들 앞에서 I'm really tired today 쑥스럽지만 뱉어보는 거예요. 일단 혼잣말로 연습을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상대가 있는 곳에서 꼭 활용해 보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국식 교육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의미를 전달해보는 연습을 해야 이 주입식 교육의 습관이 지워집니다. 난 가족 앞에서는 절대 못해 라고 하시면요, AI나 무료 스터디 모임,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저렴한 전화용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루틴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 한 문장이라도 꾸준히 말하고 듣고 느끼는 훈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제가 루틴을 만들어 드리면 단어는 하루에 한 단어 쓰임을 온전히 이해하고 써보기 20분을 하시고, 듣기는 1분 영상 받아쓰기를 20분 하세요. 그리고 말하기 20분. 이렇게 하루에 한 세트를 하는데 1시간만 들여도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 수가 500에서 1000단어라고 해요. 그럼 이걸 1년만 해도 365개. 만약 내가 하다가 속도가 붙어서 하루에 2개씩 하면 1년 내에 필요한 어휘 수의 기본은 갖추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목표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모이고 반복되면 어느 날 문득 나 영어로 말하고 있었네. 나 영어로 생각했네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이유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시선, 나의 비교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한 문장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는 왜 영어를 시작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영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또 봐요.